민사법 절차 전체 시험 이제 봐야 되고 하니까 한번 절차 전체 항소심까지 해보자. 소를 제기하지. 잘 기억해봐. 소장에 의해서. 그러면 법원에 접수되면서 상대방한테 소장 부본이 상대방한테 보내지지. 그럼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30일 정도에서 답변서가 제출돼야 되지, 피고에. 답변서 제출이 안 되면 무변론 판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지.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제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에 의해서 공방이 펼쳐지는 상황에 이 법정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쌍방심리로 변론이 열리는데, 이 변론이 한 차례 만에 끝나기보다는 두 차례, 2차 변론, 예컨대 3차 변론 이렇게 진행되겠지. 그렇게 해서 변론이 종결되겠지. 이 변론 종결이 기판력의 표준시지. 그러니까 소송 계속은 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부터 소송 계속이 발생하지. 소송 계속이 발생하면 이제 중복된 소재기는 금지되지. 중복된 소재. 그래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지. 판결이 선고되지. 그럼 판결이 선고되지만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 오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면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 항소를 하는데, 민사는 법정에 관심이 있어서 가겠지만 안 가도 돼. 당사자가. 선고된 것이 이제 판결문이 송달되지. 판결이 송달되지. 이때 이제 알게 되지, 승패가. 그러면 이때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는 것이고,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항소가 되지. 그럼 항소심도 똑같아. 항소장 제출. 항소장을 제출하지. 그러면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그 다음에 항소심 변론이 열리지. 근데 1심과 항소심은 구조가 어떻다라고 하냐면 속심이라고 그래. 속심. 속심이란 말은 일단락 판결로 했지만 항소하면서 요 변론이 플러스 여기에서 첫 변론 기일이 연속된다는 말은 4차 변론 기일, 이런 식으로 보면 돼. 1심에서 1차, 2차, 3차 변론이 있었다.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지만 그게 연속된다.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 그래서 이걸 항소심의 구조를 속심제라고 해요. 만약 속심제랑 대비되는 게 복심제라는 게 있고 사후심제라는 게 있는데, 복심제는 중복. 복심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첫 변론 기일이 이거랑 그냥 또 별도로 첫 변론 기일이야. 다시. 그 다음에 사후심은 1심 판결을 전제로 지금 2심에 대한 민사 대법원이 변론이 원칙적으로 없고 법률적 해석 적용만 따져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사후심이라는 건 그런 느낌이야. 사후에 변론을 마무리된 거에서 사후에. 복심은 항소심이 다시 처음부터 위주할 고주할 따진다. 속심은 요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변론을 갱신한다는 말이 나와. 그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1심에서 진행된 변론을 항소심 법관들이 감안해서 연속되는 건데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잖아. 직접 심리주의에서 자기네가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소하면서 1심 거를 끌어서 그렇다고 다시 항소심 판사 앞에서 다 벌리는 건 아니지만 변론을 갱신해서 그게 항소심 법관 앞에서 1심의 첫 변론기일, 두째 변론기일, 셋째 변론기일의 어떤 핵심 내용을 갱신을 해서 끌어다 탁 놓는 거야. 변론의 갱신의 개념 알겠어? 그게 끌어다가 항소심에서 놓고 플러스 n 플러스 1의 변론이 열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도 항소심은 아무래도 1심보다는 변론이 뭐 더 복잡해지지는 않겠지. 이렇게 해서 항소심의 변론 종결. 이게 1심만으로 끝났으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1심의 변론 종결시고, 항소까지 펼쳐졌을 때는 항소심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돼. 이게 기판력의 시적 범위가 되는 거지. 대법원은 이제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지. 역시 여기도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다음에 항소심 판결이 송달되면 2주간 있어서 이제 다시 또 불만 있는 사람이 상고를 하는 거지. 상고. 근데 상고심은 법률심이지. 그치? 법률심. 그럼 항소심의 판결 선고는 1심이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누가 항소할 이익이냐면, 항소할 이익이란 개념에서 패소자, 전부 승소한 사람은 항소할 이익이 없어. 애초에 항소의 이익에 대비해서 여기 1심에서는 소의 이익이 있지. 소로서 재판을 해달라고 할 필요성을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항소할 이익은 소의 이익과 대칭되는데, 완전히 전부 이긴 사람은 항소할 이익이 없지. 그치? 그치? 그런데 패소한 사람은 항소할 이익이 있지. 일부 승소와 일부 패소 등이 있으면 원피고 모두 항소할 이익이 있지.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럼 1심에서 청구가 인용되는 이런 판단이 있었을 때는 누가 항소할 이익이 있느냐? 피고가. 청구가 기각됐을 때는 원고가 항소할 이익이 있지. 그럼 위의 상황을 조금 전개시켜봐. 청구가 인용됐어. 피고가 항소를 했어. 근데 항소심에서 판단한 결과, 항소심은 아까 속심제라는 의미는 어디서부터 다 감안해서 판단하냐면 요렇게 와서 n분지 1, n 플러스 2까지의 변론을 가지고 종결해서 판단을 하니까, 원고 1심에서 이겼던 게 불만인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피고가 한 항소가 맞는 것 같아. 항소심이 어떻게 판단을 해? 일단 항소한 사람의 항소가 결국은 맞지 않아. 그러면 그 경우는 항소를 기각하면 돼. 항소한 사람의 항소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항소를 기각하면 돼. 근데 항소한 사람의 항소가 받아주겠다면, 즉 일단 요 케이스, 청구가 인용된 것에 대해서 불만인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가 받아준다면, 즉 이 항소한 피고의 이야기가 맞다면 1심 판결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1심 판결을 2심에 대해서는 파기한다는 말 쓰지 않고 취소를 시켜. 그때 파기하고 취소하고 구별하고 막 이런 얘기 좀 해준 적이 있어, 없어? 없나? 한 번도? 수업 중에 했었을 텐데, 1학년 때에. 하여튼 취소를 시키고 어떤 판결을 내려주냐면, 항소한 사람의 항소가 맞으니까 청구를 인용됐던 거를 취소시키고 청구를 기각하는 거야. 이해해봐. 그러니까 항소기관은 항소심 판결문에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나가. 근데 항소를 인용하는 경우는 항소심 판결문에 항소를 인용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1심 판결을 취소한다. 그리고 항소심의 입장에서 어디서 애초부터 소재기한 지금까지 과정에 비춰서 청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가는 거야. 자, 봐. 두 번째, 청구가 기각됐어. 청구가 기각된 것은 누가 항소할 수 있어? 원고가. 그럼 원고가 항소를 했는데 택도 없어. 그러면 항소를 기각하면 돼. 여기서 항소를 기각하면 돼. 근데 원고가 항소한 것이 나름 이치가 있어. 일리가 있어. 그러면 청구를 기각했던 것을 취소시키고 어떻게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가야 돼? 피고는 원고에게 예컨대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가야 돼. 다시 항소를 기각한 경우는 그대로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나가. 항소심 판결의 주문이.
항소를 인용할 때는 항소심 판결의 주문에 항소를 인용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1심 판단이 지금 항소심 입장에서 보면 하나 결론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 봤을 때 1심 판결에 결론 내린 것을 제거해야 돼. 항소가 받아들여주려면. 그래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그 다음에 1심 판결에서처럼 취소시킨 것에 따라서 항소심 입장에서 이 경우라면 취소되고 청구를 기각하든지, 이 경우는 취소하고 기각되는 것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라든지 피고는 원고에게 어떤 부동산을 인도하라든지 이런 판결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소 인용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 항소심 주문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겠지? 항소를 인용하는 건 1심 판결이 문제가 있어. 제거해야 돼. 취소. 이해돼? 그 다음에 항소심 나름대로 1심 판결처럼 피고가 원고한테 하는 이런 판단을 내려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혹시 뭐 청구가 기각된 것을 항소한 사람의 원고의 말이 맞다고 해서 항소를 인용한다가 아니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어떤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런 게 원고가 청구했던 그것에 따른 판단이 나가야 돼. 이해되겠지? 그런 거야. 그런 상태에서 판결이 내렸는데 이제 이때는 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고를 하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뭐가 하나 있어? 법률심이니까. 상고 심리 불속행제도. 심리 불속행제도. 심리를 전부 다 안 해주고 법률적인 쟁점이 없으면 그대로 기각시킨다. 이걸로 기각되는 게 5, 60% 된다라는 거지, 지금. 최근에도 뭐 대법관이 뭐 선거관리위원장 하면서 뭐 업무도 바쁜데 이거 어떻게 챙겼겠느냐 막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게 연 4만 건 이상이 들어오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을 이거 기각을 시켰는데 이때 지금 심리 불속행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한 5, 6년 전에 문재인, 박근혜 고 전에 양승태라는 대법관이 상고법안을 뭔가 추진하다가 저번 때 징용공 얘기를 여기서 또 안 했나? 징용공 소송 한 번쯤 해준 것 같은데 자꾸 지금 2학년 수업 헷갈려. 2학년이 훨씬 니들보다 많이 나갔네. 거긴 다 나갔어. 종강에서. 지금은 상고법원안은 다시 쑥 들어가고 또 다른 뭐 이원적인 제도 등을 하는데 현재 실제 제도로는 심리 불속행 제도에 의해서 기각을 시켜. 그리고 여기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없는 걸 원칙으로 해. 법률심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 이제 파악이 이때는 환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대로 상고가 이제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확정이 되는 거야. 확정이. 파기 환송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등등 이제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 궁금한 거 한번 질문해봐. 궁금한